지난 9월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와 동승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이번 사건의 조사 결과를 들여다봅니다. 네, 많은 국민을 분노케 했던 사건입니다.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들에 대한 첫 재판 오늘 열렸습니다. 김준일 기자, 이 사건 개요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다들 뭐 아직 생생하게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 9월 9일 새벽 1시쯤입니다.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도로였는데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이 이제 벤츠 차량에 치였는데 벤츠 차량이 역주행을 한 거죠. 근데 그 차에 탑승한 사람은 운전자는 33세 여성이었고 그래서 그 여성은 0.194 상태로 0.08 면허 취소에 굉장히 높아 2배가 넘는 이제 그런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 완전 만취 상태죠. 예, 완전 이제 사람을 분간을 못할 정도. 심지어는 왜 역주행을 해? 그 오토바이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니까 본인이 역주행한 것조차 몰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동석자가 있었는데 이 차는 그 동석자의 회사 법인 차량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리모트 컨트롤을 주면서 운전을 해라라고 이제 그 여성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교사다, 시킨 거다. 이게 단순히 방조한 게 아니라 시킨 거다. 이제 이렇게 혐의가 적용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백성호 변호사,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음주운전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동승자에 대해서 과연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하느냐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음주운전을 통해서 사고가 났을 때 옆에 동승자가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음주운전의 방조범.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부추기는 정도의 수준 정도라면 그냥 방조범으로 인정을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번 사고는 사실상 이런 거죠. 음주운전을 할 생각이 어찌 보면 지금 운전자에게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운전을 해라고 적극적으로 거의 떠밀듯이 운전을 시켰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운전한 사람과 운전을 적절로 교사한 사람을 동일하게 이제 혐의를 인정을 하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도 이게 우리가 음주운전 외에 사망의 그 책임에까지 동승자에게 부여를 하는 경우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윤창호법이 뭐냐면 위험운전 치사죄입니다. 그러니까 만취 상태, 그러니까 취소 수치 이상 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일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이 아니라 이제 특가법에 있는 위험운전 치사상죄로 해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굉장히 중한형입니다. 그렇게 처벌하는데 이 동승자에게도 사실상 운전해서 사망사고 낸 사람과 동일한 책임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검찰이 기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예, 김준일 기자. 그런데 사실 운전자는 내내 있는 그대로 진술을 다 했었잖아요. 동승자는 지속적으로 자기가 시킨 게 아니다라고 수사 과정에서는 부인을 해왔는데 오늘 법정에서는 뭐라고 진술했습니까? 일단 법정에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음주운전 교사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좀 다퉈볼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 부인을 했어요. 일단 죄책감을 느끼고 이를테면 뭐 죄송하다. 근데 술을 마시고 운전한 여성이 뒤늦게 합류한 뒤 테라스에 있는 호텔에 가서 술을 마신 기억은 있지만은 정확한 기억이 남아있지 않다.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정확하게 교사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주장이죠, 자기들의 피고인의. 주장이죠. 백성우 변호사, 뻔해 보이는데 방조 혐의는 인정하겠다, 가벼운 처벌을 받겠다. 하지만 교사 혐의는 이건 음주운전자와 거의 같은 처벌을 받을 테니 이건 적극적으로 부인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일단은 형사적으로 볼 때도 교사범은 본범하고 동일하게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조범은 당연히 감경이 되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음주운전을 방조한 거에서 넘어서서 사망의 책임까지 지금 묻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시는 것처럼 형량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럴 때 끝까지 부인하는 것 말고 지금 현 시점에서 방법이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교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은 나도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안 난다. 이쪽으로 지금 전략을 세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백성우 변호사, 재판 많이 해보셨겠지만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는데 입증이 될 경우 이건 죄질이 무겁다고 가중처벌 받게 되잖아요. 반대로 만약에 계속해서 부인해서 입증을 못하면 이건 교사로 처벌을 못하잖아요. 현재로 어떻습니까? 이 운전자의 진술 말고 과연 이 교사자의 교사 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은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운전한 사람의 진술만 있다면 네. 그건 좀 애매하겠죠. 네, 그렇죠. 하지만 둘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네. 다른 일행들도 있었고 예. 다른 일행들도 교사했다는 거에 힘을 실을 만한 진술들을 많이 내놨어요. 근데 특별하게 어떤 인적인 관계가 있어서 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운전한 사람과 아주 절친한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걸 진술해 준 게 아니란 말이죠. 아하, 그리고 또 예. 하나는 이 지금 같이 탄 동승자가 교사가 되건 방조가 되건 지금 현재 운전한 이 분의 형량 관련해서는 크게 차이가 나긴 어렵습니다. 그렇죠. 물론 교사가 인정이 된다면 다소형이 낮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눠가지고 예, 그런 걸 여러 가지 예. 감안해 본다면 나머지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자유민주 심증주의 원칙상 재판부에서는 교사로 인정할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서는 네.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음주운전을 방조 교사하는 것은 살인을 방조 교사하는 것이라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